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결혼이 매매혼이라고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네이트판에 인기 글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매매혼이 이렇게 좀 띄우는 분위기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글을 어떤 네티즌이 여성분이 올리셨고 인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인터넷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 한국 여자와 베트남 여성의 비교표를 올리면서 상당히 불쾌하다,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를 다루었던 영상이고, 그 영상에 달린 여러분들의 댓글입니다. 단순히 처녀가 좋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경험으로 뭘 해줘도 감흥 없는 눈빛과 자신들이 어리고 소위 잘 나갈 때 만나던 남자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질이 싫다. 그리고 여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의 국제결혼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살자라고 하셨습니다. 참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과거에 뭐 경험 많았던 거 요즘 뭐 여성들 중에 경험 대부분 다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 모르는 남자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고라도 사실 뭐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감흥 없는 눈빛, 그리고 어떤 비교질, 그리고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배려 같은 거는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이 지금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난 건데.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특히 뭐 일본이라든가 서양 여자 만나는 거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베트남의 결혼과 관련돼서는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일본이라든가 서양 여성을 만나는 거는 사실 건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볼 때도 뭐 그렇게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결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개업체를 통해 가지고 성사되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는 거라고 보고, 정말 만약에 베트남 결혼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성분들은 응원했을 거예요. 오히려 좆대바라는 심보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여성분들이 발작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른 분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집 비용 해놓고 남편 월급으로 자기 빚 갚는 건 매매범보다 더 심한 거죠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웬만하면 그 여성분들 뭐 가게도 잘 안 가고, 하여튼 뭐 여성분들 나오는 뭐 보르노도 안 보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는 합니다. 뭐냐 하면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 그리고 뭐 40대 넘어간 비혼 내지 미혼 여성들 영상은 제가 봐요. 왜 보냐고 하면 이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분석하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그분들 영상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대부분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 나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얼굴 나오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술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먹는 영상이 좀 많고, 하여튼 되게 좀 추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돈이 없다.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욜로를 한다든지 플렉스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넘었죠. 이제 남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접근 안 하는 나이대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구라도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느끼는 게 그래요. 어떤 네티즌 분이 그런 거를 쓰셨던데,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포기하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생각한다. 그 예전에 제가 통계표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이 적은 여성들일수록 혼인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확실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돈이 없더라도 결혼 가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은 거의 못하죠. 그래서 확실히 30대 후반 여성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실제로 여유 괜찮은 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까지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지들이 하는 결혼은 매매혼이 아니던가 내로남불하고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대한민국 결혼이 뭐 결정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지금 대한민국에 뭐 30살 넘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조건 다 따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오히려 심하죠.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결혼의 조건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심할 것 같습니다.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을 한번 올렸죠.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이혼율 18.40%, 그리고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이혼율 62.39%로 이혼율이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과거에 보면 2000년대 보면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혼인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1980년대부터 국제 결혼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한참 제일 많았을 때가 2000년대부터 한 2006년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06년을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 국제 결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많이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이 어디였냐고 하면 필리핀, 중국,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3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1년도 그때 당시 우리가 그 1인당 소득을 보면 일본이 34,000달러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11,50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01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소득이 3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많이 결혼한 것도 한국 여성들의 일종의 하이퍼가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고, 그러면 이때 당시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뭐 거의 기타로 분류될 정도로 완전 급감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 한국 여성들이 많이 결혼한 거는 이거는 매매혼 아닌가요? 지금은 건수가 뭐 한 200건밖에 안 돼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자는. 그런데 지금 뭐 방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네티즌은 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자의 결혼을 매매혼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이 영상을 올린 이후에 어떤 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신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혼율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일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출처는 여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인데요. 보면 이제 일본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와의 그겁니다. 이혼율인데, 자, 제일 앞에가 제가 1호를 모릅니다. 1호를 모르는데 이게 79% 필리핀, 2등이 한국과 조선 62%, 제일 작은 데가 24%. 이건 이제 미국 여성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물론 이제 제가 조사했던 것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21년치 거를 한 거고, 이제 오른쪽 자료 같은 경우는 5년치 거지만 하여튼 이래요. 그러니까 숫자는 62 똑같이 나와요.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이제 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결혼 10년 차입니다. 40이 되었을 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선배가 베트남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 베트남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20대 초반 여성을 소개시켜줘서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여자는 전혀 나이에 대해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명 더 만났었는데 모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이후로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소개를 안 해주네요.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베트남 여자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30 중후반 여자 만나면서 심적으로 부담감도 있고 이렇게 나이 들다가 결혼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가 대학 갈 때면 둘 다 60이 넘을 것을 생각하니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몇 명을 소개받으면서
베트남어도 배우고 베트남에 대한 공부도 하다 보니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하기는 했는데 단체 미팅은 아니고 1대1로 프로필을 받아가서 키 크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키가 작다고 싫다고 했지만 장인은 저의 직업이 좋다고 해서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내가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노력하다 보니 한국말도 한국 사람만큼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있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국제결혼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국제결혼이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착륙할 수 있게 노력하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차선이 모이면 재선이 되는 것이고요 라고 좋은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은 그냥 넘기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어느 커뮤니티 보니까 여자의 평균은 빚이 없다. 이게 평균이라네요. 국률 3천만 원은 고사하고 빚만 없어도 평균치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참 답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커뮤니티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들을 몇 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얼굴도 나오고 30살 전후인 여성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30살 정도인데 빚 없으면 뭐 이 정도면 평타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저 그런 영상을 몇 개 봤어요. 제가 보면서 완전 경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조건을 따진다? 이거는 불공정하죠. 근데 이자들이 왜 그렇게 태어났겠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주는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탓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마통론이 터진 이후로 남자들이 여성들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는 분위기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어떤 돈을 못 모은 여성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즉, 이 여성이 소비 성향이 나쁠 가능성이 높고 소비 성향이 나쁜 여성과 결혼하게 될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부풀리고 그 다음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 있어가지고 돈을 착실하게 모으지 못한 여성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런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여성분들 본인 얼굴이 정말 이쁘다, 몸매가 정말 좋다, 그 정도급 아니면요 빨리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요 시집 못 갑니다. 시집 갈 생각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집 갈 생각이 있는 분들이 빨리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자료들을 보면 갑자기 보면 이제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엄청나게 줄었던데, 명품요? 명품 백화점 매출이 줄었던데,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확실히 여성들이 많이 소비하는 게 통론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경기도 안 좋은 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죠. 금리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확실히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또 반응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여자들도 조금 과거랑은 조금 변하는 모습이 좀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인들도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결이 아무리 유행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고 결국 절대 다수는 자국 남녀끼리 결혼해야 하는데 그 소수에 불과한 인원들을 보고 저렇게 놀라는 반응도 좀 의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제가 롤로 토마시 이 사람도 하는 말이 뭐 접시 돌리기라는 말을 이 사람은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어장관리 한다고 하죠. 어장관리. 여자들은 다 어장관리하는 게 기본이죠.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일단 여자들의 습성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알파남과 결혼하는 겁니다. 알파남과 결혼하는데 만약에 알파남과 결혼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어장관리를 했던 남자 중에 선택해서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게 어장, 내 어항 안에 있어야 될 어장들이, 애들이 갑자기 국회를 외치면서 빠이빠이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아직까지 초기지만 요즘 보면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뭐 네이버 뉴스 댓글도 그렇고 뭐 국결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뭐 블라인드도 그런 글 많이 나오고 뭐 일반적인 유튜브도 그러고 이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뭐 당장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2023년도가 많이 늘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이제 원년이거든요. 원년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아마 그런 거를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닌가. 즉 여성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동안 누렸던 여성들의 어떤 뭐랄까요. 배려 그리고 갑질 이런 거 이제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두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 이제 몸값이 떨어지는 거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여자 안 만나보신 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분은 이제 외국 여성분을 만나신 분 같네요. 한국 여자한테 대일대로 대인 분들이 외국 여자 만나면 국적 불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긴 터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서 터널을 나오면 밝아지죠. 하여튼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후기가 진짜 많아요. 한국 여자 만나다가 외국 여성 만나면 전혀 다르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원래 저도 이 오타인데 저도 처음에는 국제결혼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저출산 이야기만 하다가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속 하는 말이 국결이 답이래. 국결이 답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피셜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막상 데이터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에서 만족도라든가 실제 이제 깨지는 커플들의 확률 뭐 여러 가지 뭐 영상들 자료들 이번에 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일본 자료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개 더 업데이트해서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보고 이제 이런 거 모니터링 해보면 이게 맞아요. 제가 봐도 베스트는 국결입니다. 베스트는 국결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 저는 이게 대체제가 아니다. 대체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제결혼이 하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뭐 도태난들이나 뭐 국제결혼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지금 뭐 한국 여성들 정상 아니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들 세대 때들은 정상이었죠. 근데 갑자기 한 20, 30년 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혼 적령기 때 여성들은 제가 봐도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의 여성들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국제결혼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그 유튜브 이거 여성분들한테 좌표를 찍혔는지 노딱이 붙기 시작해요. 원래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유튜브 노딱이 조금 이제 채널 신고가 조금 누적이 됐을 때부터 약간 이게 뭐랄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좌표가 찍힌 거 아닌가. 뭐 몇몇 분들도 벌써 우려를 하시긴 했는데 이제 저도 조금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조금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어차피 저 할 말 하려고 유튜브 개설한 거니까 하여튼 뭐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처갓집에 용돈 보내주는 건 랜덤입니다. 큰 동서의 경우 자식을 낳고 부모님을 초청하면 5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다시 베트남 입국해서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을 일을 하면 용돈보다 더 큰 행복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정보 차원에서 제가 올렸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이 아마 거의 9배,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베트남 여성분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보니까 뭐 40대 중후반 뭐 50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10배 이상의 소득이잖아요. 뭐 5배, 10배. 물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뭐 그래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가서 나중에 베트남 돌아가면 윤택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용돈보다는 나중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게 그분들은 더 좋아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시는 분들 요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미혼 여자들 결혼 못할까봐 많이 불안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블라인드 글들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요즘 좀 불안해하는 여성분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요즘 분위기가 갑자기 남자들이 펜스룰로 치버리니까 남자가 이제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옛날보다 많았고, 예전에는 보면 뭐 여자들 별로 준비 안 되더라도 남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데려가려는 남자가 꽤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는 분위기로 가니까 불안한 거죠. 하여튼 뭐 이제 빠르게 바뀔 겁니다. 빠르게 바뀌면서 아마 불안해지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매매혼의 원탑을 달리는 한국 여자가 매매혼을 언급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군요. 원탑, 전 세계 탑이에요. 전 세계 탑. 하긴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것저것 재고 돈만 밝히다 노처녀 신분으로 남게 되어 베트남에서 온 신부들에게 사모님하며 수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요즘도 수발 주고 있는 게 보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는 안 쉽게 드렸지만은 이런 사례가 지금 벌써 있어요. 어떤 글 중에 어떤 거의 30살 가까이 나는 분이랑 이제 결혼한 분이 있대요. 이제 그분은 같은 직장의 선배님이고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고 직원은 한국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사장인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이제 베트남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거잖아요. 일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모계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녀죠. 따지고 보면 이제 부모님들 모시려고 도와주려고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그래도 뭐 부모님들한테 용돈 보내주고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좀 제가 볼 때는 기특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능력 있는 경우는 자영업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오히려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베트남 사모님이랑 한국 남자랑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서빙은 한국 여성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10년 정도만 지나면 아마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본도 어차피 이런 길을 걸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과거예요. 엄청나게 과거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랄까요. 일본인 사람들이 또 언어도 보면 되게 약하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발달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많이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늘어날 거예요. 예전에 그때 일본에서 국제결혼 많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영상통화 가능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국제전화로 했으면 전화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플로 다 되잖아요. 영상통화가. 그러니까 훨씬 제가 볼 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원래 국제결혼이 많아요. 2배 정도 많은 나라인데 하여튼 더 많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배신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쁘던 여자도 자기가 성경은 많다고 하면 남자는 선녀에서 갑자기 짐승동물로 보인다는 걸 모르나 보더라고요. 아주 성경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린 여자도 봤어요. 연애 유튜버 중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연애를 했다는 말은 상대 이성과 섹스했다는 말과 거의 이꼬르잖아요. 요즘은 거의 이게 이꼬르잖아요. 섹스 없는 연애했다는 말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여성분들은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애 많이 한 게 자랑스러운 거 봐요. 실제 저도 얼마 전에 제일 놀랐던 게 나는 솔로 14기의 현숙이 자기는 쉴 틈 없이 연애를 했다. 그거를 공중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그거 나는 보면서 야 진짜 쉴 틈 없이 연애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남성과,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남성과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여성들이 요즘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까? 정상적으로? 남자들끼리 하지만 남자가 상대 이성한테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성관념 자체가 너무 오픈돼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자랑할 게 아니고 숨겨야죠. 하여튼 이거는 좀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